자, 오늘은 버블과 위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뭐 표현은 붐과 버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버블과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겪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된 모티브를 제공한 건 제가 예전에 말했죠. 이제 버블을 관찰하기 위해서 테슬람이라고 스스로도 부르고 타칭으로 부르는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버블이 형성이 되고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이 버블을 관찰함으로써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왜냐면 제가 이 길을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로 읽을 수도 있지만 글로 읽는 건 아무래도 현장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즐겨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관련 영상이다. 예전에는 뭐 코인도 있었고 NFT도 있었는데 뭐 요거는 다 좀 어느 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많이 증명이 됐고 빅테크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4개가 위험하다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요 3개는 조금 이제 위험한 버블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요거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영상을 보다가 모티브를 좀 받아가지고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버블과 위기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버블이 왜 계속 반복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아니,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전에 튤립 버블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IT 버블이 있었고 뭐 등등등 되게 많았잖아요. 버블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요것만 공부를 해봐도 솔직히 이게 지금 좀 과도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가를 항상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이 버블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라는 게 꼭 20, 30대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엔트리로 들어와서 어떤 섹터나 종목을 굉장히 신화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부하는 그 공부량은 굉장히 저는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깊이 공부하거든요. 문제는 그거를 다른 곳과 비교를 안 한다는 거죠. 종목에 대한 깊이는 누구보다 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반박을 하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어떤 관점 자체가, 투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은 낮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어떤 종목을 신화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테슬라입니다.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주관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말을 할게요. 제 채널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이 없는데 테슬라에 대한 경험은 되게 많아요. 몇십 불에 샀다, 36불에 샀다, 뭐 이런 영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테슬라, 그래도 근데 테슬라 해봐야 오랜 기간은 아니겠죠.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확신이 강해져 왔다. 그래서 점점 더 레버리지 껴서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가치 평가가 안 되는 자산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주가가 나의 오름을 증명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가치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내가 맞다라는 인식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회사도 점점 더 좋아져 보이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회사가 그때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성장은 이렇게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버블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갭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는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방향만 보는 거죠. 위로 가면 잘하는 거, 밑으로 가면 못하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이 버블은 새 얼굴을 하고 와요. 뉴페이스를 하고 옵니다. 항상 새롭게.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로는 버블이 형성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IT 버블 때는 인터넷이었죠. 인터넷이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왔죠. 그 뒤에도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버블이 이제 테슬라 버블이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였고, 각자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스토리가 있으면서 빅테크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종목들이 다 자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때 잠깐 게임 주는 NFT 같은 것 때문에 버블이 생기기도 했고요. 같은 거를 우려먹진 않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인식될 만한 약간의 비틀어서 버블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새로운 얼굴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버블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특징이,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이 종목이 이제 처음에는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거를 계속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열광하는 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매번 새롭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욕먹는 사람들은 계속 생존을 하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새롭게 바뀌는 사람들이 항상 너가 잘 모른다, 이 신세대의 기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항상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서 네가 정말 잘 모른다, 이거를 모른다, 너는 구닥다리다, 이 노인네들, 이런 느낌으로다가, 물론 이제 모든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올드하다, 저 투자법은 되게 올드해, 이걸 또 합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밸류에이션이 등장을 하고요. 책에서는 읽었죠. 이렇게 세대가 10년마다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듣긴 했지만 직접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로 여기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버블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해요. 같은 얼굴이면 절대 그게 통하지 않겠죠. 한번 버블이 꺼졌다면 당분간이 뭐야, 한 10년 20년간 안 먹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게시글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01년에서 2004년간 계속 불황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사실 주가는 미국은 2002년 10월, 한국은 2003년 2월이었나요? 이쯤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갔다. 제가 이 조사를 하게 된 건 예전에 이제 투자의 선배들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전에 이 대단한 상승장에 투자하셨으면 엄청난 그 기회들이 있었겠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카드 채버블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중국은 어떻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그 당시엔 중국이 또 안 될 위기를 형성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하게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때는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되게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걸 비교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얼마였나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때 낮았든 높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위기는 새로운 얼굴을 하고 온다니까요. 이게 같은 모양새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위기를 겪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했고 옛날에 겪었는데.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건 제가 겪었던 거니까 금융위기만 해도 그 하우징 버블이 핵심이었는데, 그럼 미국 하우징 버블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눈치채고 있는 사람이, 물론 경고를 준 사람 몇몇 선지자가 있었죠. 대부분 몰랐습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지 아무도 몰랐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더블립이 온다, 또 다른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왜냐, 그 비슷한 위기를 다들 이제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위기로는 그렇게 위기가 오지 않아요. 위기라는 건 애초에 새롭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새롭고 내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 엄청 높아질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가 실제로 계속 고착화될지 저는 옆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는 우리가 또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변동하는 현상이 있고 우리는 그냥 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경제 현상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주가라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더 겁을 먹겠죠.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겁을 먹고 있다. 평소보다 괜찮은 자산,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게 또 불과 몇 년 전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버블이 있었으면 버스트도 좀 한참 있다가 정말 버블이 극단으로 가서 터졌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저는 한국 주식도 사실 아직 저평가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버블이 줄어든 겁니다. 슈링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줄어든 거죠. 이게 정말 갈 때까지 가서 터진 게 아니라 갑자기 전쟁이라니 뭐니 인플레나니 이러면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같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회사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방향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질을 보면 우리가 그냥 겁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던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사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당연히 혹시나 이런 월스 케이스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잘 버틸 수 있는 회사를 고민을 하긴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것이 싸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위기든 버블이든 항상 새롭게 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널로지를 만들어서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위기를 한번 극복해보겠다, 그럴 수 없어요. 위기라는 건 새롭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군가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똑같으면 전문가가 의견을 내서 그 위기가 오지 않죠. 이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위기의 성격은 비슷하더라도 그 위기의 규모가 다르기도 하고 대부분은 성격이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기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골몰해서 이거를 위기가 어떤 상황이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70년대는 어땠고, 제가 70년대를 얘기한 건 12%의 ROE 그리고 7%
0%의 그 인플레이션율 해가지고 0%니까 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저 PBR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2001년을 얘기한 거는 그걸 어넬로지에 삼아서 그때는 이랬으니 지금도 이렇게 극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때도 우리가 다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주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경제 전체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싼 거를 사면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얼굴에 대해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던 그 회사가 지금 막 내려가서 더 싸졌어. 근데 너무 싸. PER도 싸고 PBR, ROE로도 싸고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싸면 와, 이거 싸구나 해서 사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회사가 정말로 앞으로도 괜찮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런지, 그런 고민들을 해야죠. 경제가 어떤지 고민할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해 비교하기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가 성실한 자세로 공부를 하고 어떤 성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어떤 잘못된 길로 빠졌다든지 아니면 집안이 좀 안 좋아져서 걔가 수능을 못 쳤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가 성공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어떤 거를 이겨낼 위기 극복 능력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로 위기를 잘 극복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게, 투자도 그렇습니다. 투자도 법인이죠. 법인. 똑같습니다. 사람 보듯이 이 친구는 예전에도 잘 극복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극복을 할 거야 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죠. 단지 여기서 차이점은 얼마나 싸냐, 그것만 평가하면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버블과 위기는 왜 항상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 했을 때 항상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에 너무 혹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명상마다 가끔 얘기하는데 역사를 공부를 안 해요. 진짜 자본시장만큼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딴 데는 다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왜 자본시장 역사를 공부 안 합니까? 역사를 공부해 보면 다 버블이 새로운 얼굴로 찾아왔다는 거 알고,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위기를 만났다고 너무 떨려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살려는 이 회사, 저 친구 참 잘했지, 그러면 그걸 싸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뭐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